네, 안녕하세요. 기술사가 알려주는 기술 상식, 기알기쌤입니다. 오늘은 기알기쌤 강의 자료 중에서요, 농업 토목 기술사 면접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면접,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저수지, 사면, 누수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오가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자료에 있는 모의 면접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 텐데요.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면접관 혹은 수험생 입장이 되어서 이런 점이 중요하구나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상의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농업용 저수지 사면에 누수가 있을 때요. 그 대책공법을 외재측공법과 내재측공법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저수지 사면 누수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내재측 공법, 외재측 공법, 그리고 기타 공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내재측 공법인데요. 이건 이제 누수 원인이 되는 제체 상류측, 그러니까 물하고 직접 닿는 부분의 차수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강성 흑마기 공법하고 그라우팅 공법이 포함됩니다. 강성 흑마기는 슬러리 월이나 시트 파일 같은 구조물로 물리적인 차수벽을 만드는 거고요. 그라우팅은 JSP나 LW, SGR 같은 이런 야객이나 시멘트 재료를 집안에 주입해서 집안 자체의 투수성을 낮추고 또 강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둘째는 외재측 공법입니다. 이건 누수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 제체 하류측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주로 중력 배수나 강제 배수 같은 이런 배수 공법이 사용됩니다. 사면 하단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해서 침투수를 안전하게 빼내는 겁니다. 셋째로 기타 공법이라고 한다면 외제 사면 확장 공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 제방의 단면 자체를 키워서 제체 안에 치면선을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종종 외제측 배수 공법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재측 공법 중에서요. 그 강성 흑마기 공법하고 그라우팅 공법, 이 둘의 주된 차이점은 뭘까요? 네, 그 강성 흑마기 공법은 주로 이제 신규 제방을 쌓거나 아니면 대규모 보수를 할 때 물리적으로 확실한 차수벽을 설치해서 누수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좀 더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그라우팅 공법은 기존 제방의 기초 지반이나 제체 자체를 보강하고 개량해서 투수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나 시공 방식, 또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같은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재측 배수공법만으로는 이게 근본적인 누집수 차단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외재측 배수 공법은 사실 이미 발생한 누수나 침투수를 관리해서 제체 파이핑 현상 같은 걸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수령 자체를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정밀하게 누수 원인 진단을 해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재측 공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내재측과 외재측 공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성이나 시공성, 환경 영향 같은 것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요. 내재측 공법과 외재측 공법 중에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는 사실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의 규모나 양상, 또 제체의 상태, 그리고 기초 지반 조건, 가용한 예산이나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수량이 좀 많고 제체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원인 차단을 위해서 내재측 공법 적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누수이거나 아니면 내재측 공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외재측 배수 공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누수대책 공법들을 적용한 후에 그 안정성을 확인하려면 어떤 계측 관리가 중요할까요? 네, 공법을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그 효과를 검증하고 또 장기적인 안정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극 수압계나 지하 수위계 같은 걸 설치해서 제체 내의 수위 변화나 침투 수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재체 변이 측정을 위해서 지표 변이 측정이나 치막의 설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누수량 자체를 직접 측정해서 대책 공법 적용 전후 변화를 파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혹시 감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방금 모의 면접을 들어보셨는데요. 저수지 누수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재 측과 외재 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당히 다양한 공법들이 제시됐죠. 그리고 각 공법의 특징이나 한계점, 또 실제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까지 질문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역시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기술사 면접이라는 게 결국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방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강성음악이, 그라우팅, 배수, 사면 확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 집안 특성은 어떤지, 구조물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경계성이나 환경 영향까지 이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설계하고 또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본질이고 또 기술사의 전문성이 딱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